정말 최악이었던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겪어보신 사장님들도 있을 거예요. 이 겪어본 사장님들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예요. 에 대해서. 미성년자 당연히 있었죠. 제가 10년 전 때 한창 이제 프론트에서 일할 때 많이 겪었었어요. 그때 당시에는 조금 뭔가 이런 에어비앤비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모텔들을 많이들 다녀고 뭔가 호텔 아니면은 뭔가 쉽지가 않았죠. 그래서 그때 많이 겪었는데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는 어느 날 어떤 성인 남자분이 예약을 하고 오셨어요. 그래서 객실에 올라가셨어요. 근데 한 20분 있다가 굉장히 좀 어린 친구가 오는 거죠. 그 어린 친구가 이렇게 프론트를 지나면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데 제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. 너무 어려 보여서. 근데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좀 어린데 좀 성인인 척 하면서 옷을 입은?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고객님 혹시 몇 호 가시나요? 라고 얘기했어요. 그 호텔은 키 시스템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몇 호 가시냐요? 그랬더니 603호 갑니다. 이러길래 603호는 내가 방금 전에 체크인했을 때 남자 한 분 올라갔는데 나이가 좀 있었는데 한 중년이었거든요.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죠. 그래서 고객님 잠시만요. 신분증 확인하겠다고 했더니 그 여자분이 당황해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왔어요. 프론트 앞으로 와서 제가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더니 안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위에 일행이 있다고. 그래서 제가 신분증이 없으면 입실을 못 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한 금방 바로 체크인했던 객실이 문이 열리면서 남자분이 나가시는 거예요. 그냥 프론트도 안 들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체크아웃을 하는 건지 외출인 건지도 모르겠는 거예요. 왜냐면 그분은 일단 숙박이니까. 그래서 좀 기다려봤어요. 근데 그날 아예 돌아오진 않았어요. 다음날 아침에도 안 왔고. 그래서 객실에 올라가 보니 키는 그 방 안에 넣어놓고 그냥 간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불법적인 그런 거겠죠.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한테 전화가 왔어요. 프론트로.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 딸이 그 호텔에서 잤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. 무슨 말씀이시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딸이 잠깐 집을 나갔었는데 그 호텔에서 잤다는데 너네는 미성년자를 재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상황을 다 파악해 보니까 사실 그 친구가 굉장히 앳돼 보이진 않았어요. 그리고 여자가 아니었어요. 남자였어요. 근데 남자다 보니까 그냥 저희 직원들도 그냥 쉽게 일단은 보낸 거죠. 객실에 투숙을. 그리고 좋게 잘 나갔어요. 근데 이제 학부모가 항의를 한 겁니다. 미성년자 투숙을 왜 마음대로 시키냐. 부모 동의 있어야 되거든요. 이게 나중에 제가 따로 이런 미성년자를 체크인 시켜야 되는 방법, 요거는 따로 제가 말씀을 따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.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, 요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때 그 부모님을 정말 진짜 저희가 막 죄송하다 그러고 오해였다 막 이러면서 막 사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막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거를 어떻게든 겨우 무마를 시켰던 기억이 나요. 마지막으로는 제가 겪었던 것 중에서 정말 최악이었던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겪어보신 사장님들도 있을 거예요. 이 겪어본 사장님들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예요. 미성년자 체크인에 대해서.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 파티룸을 운영하는 호텔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, 프론트에서. 근데 4명이 일단은 체크인을 해서 들어갔어요. 근데 신분증 다 검사했어요. 너무 어려 보이더라고요. 그랬더니 이제 갓 된 대학생들이었어요. 1학년들. 그래서 이제 뭐 대학교 갔으니까 이제 놀러 왔구나 친구들끼리. 그리고 숙박업소도 갈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여자들끼리 넷이서 들어가서 이제 노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갑자기 또 프론트를 지나가는 어떤 한 몇 분 있다가 또 여자애가 지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몇 호 가시냐고 또 물어보죠. 그러면은 그게 뭐 몇 호 갑니다 라고 하길래 그 파티룸인데?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. 근데 되게 애매한 거예요. 그때 당시 제가 검사했던 애도 21살이었으니까 애매한 거죠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럼 검사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당황한 거예요. 체크인할 땐 다 검사하고 그냥 왔다 갈 때는 검사 안 할 줄 알았던 거죠. 그래서 딱 검사를 했죠. 그래서 걸러냈어요. 그렇게 해서 걸러내고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났어요.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새벽에 일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봤죠. 인수인계를 봐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저께 그 객실 기억나냐? 기억난다 그랬더니 새벽에 이제 근무자가 바뀌었죠. 저는 퇴근했고 새벽에 또 어떤 여자가 들어갔었나 봐요. 남자도 들어가고. 근데 야간에 이 직원들 자는 시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렇게 들어가서 새벽에 술 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. 옆 객실에서. 시끄럽다고. 그래서 그 당시에 일했던 직원이 내려가서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
제가 분명히 인수인계 때 얘기를 해놨거든요. 여기 위험하다.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내가 한 명도 걸러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갔더라고요. 그래서 그 직원이 이제 바로 얘기를 했죠. 여기 왜 정원이 넘었냐? 뭐 친구 잠깐 놀러 왔어요. 또 이래요. 다들 잠깐 있다 갈 거예요. 이렇게 변명을 해요. 그래서 저희가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더니 역시나 신분증이 없는 거였죠. 그래서 그러시면 나가셔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젊은 나이에 술도 취했으니까 막 싸운 거예요, 저희 직원하고.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술이 많이 취하고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이 이제 다짜고짜 그 직원한테 저희 미성년자예요, 얘 나중에 오네, 아직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러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뭐 경찰 부르시든가요? 이러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퇴실 요청을 하니까 그럼 그 환불을 하든가 그냥 있게 해달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거 다 놀고서 새벽 4시였다고 했어요. 미치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그 직원이 아무래도 미성년자 이런 게 경찰이 오면 더 크니까 그냥 환불해주겠다고 보낸 거예요.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 오니까 그런 게 야단이 났던 거죠. 객실 가보니까 객실은 말도 안 되게 엉망이고 담배 피고 그래서 그때 이게 정말 미성년자 잘못 걸리면 무섭구나, 신고할게요 이렇게 해버리니 약자인 거예요, 이 사업주분들이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겪으면서 이 미성년자 관리는 정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, 이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당하는데 무인 호텔이면 그냥 표적이 되지 않을까요, 이 미성년자들의? 그래서 이런 거를 최대한 예방하려고 키오스크 업체들도 뭐 신분증을 인식을 해야 체크인이 키가 나오고 또 무인 관제로 얼굴하고 신분증 체크해서 체크인을 시키잖아요. 근데 문제는 미성년자들끼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. 꼭 이제 성인이 된 언니 오빠들, 이제 20살, 21살 된 언니 오빠들이 이 고등학생들 약간 좀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 데리고 온다는 거,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난리 납니다. 이건 법적인 책임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미성년자 관리법에 또 영상을 남겨드리긴 하겠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. 이 법적인 책임 리스크 굉장히 크거든요, 업주가. 근데 이런 무인 시스템으로는, 현재까지 나와 있는 시스템으로는 이런 사각지대까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. 몰래 들어가면 어떡해요? 비번을 그 다른 고등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제가 쓱 들어온다니까요. 알 수가 없어요. 그러고 놀다가 퇴실하면 이제 알겠죠. 막 객실이 막 정말 난장판이 돼 있을 거예요. 그래서 CCTV 돌려보면 이상한 거죠. 그러면은 괜히 따져봐야 협박할 수도 있고 괜히 긁어부스럼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업주분들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. 근데 만약에 제일 무서운 건 이렇게 미성년자들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 싸우거나, 제일 큰 게 싸우는 거예요. 아까 제 사례도 말씀드렸잖아요. 성인 남자가 먼저 올라갔어요. 무인 호텔이에요. 내가 먼저 체크인하고 올라갔어요. 그 다음에 그 객실의 비번을 이제 미성년자한테 알려줬어요. 뭔가 이런 성범죄가 아니라 그런 성을 사고 파는 거죠. 그랬을 때 그냥 쓱 올라가요.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둘이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런 미성년들 무섭거든요. 경찰 신고해버리거든요. 그 사람한테 협박하려고. 그러면 이제 업주가 확인을 안 한 잘못이 생깁니다.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.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그들이 민증을 속였으면 문제가 없지만 확인을 안 한 문제가 생기거든요, 나중에 법적인 책임까지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무서운 상황까지 안 가야 되는 거죠. 이렇게 좀 뭔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하는 좀 나쁜 미성년자들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숙박업주 사장님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무인 호텔로 가기 위해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은 미성년자에 관련돼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. 제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, 그럼 그 사례들을 생각을 하셔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이라면 직원들에게 조금 더 관리적으로 당부를 시켜주시고, 만약에 무인 호텔로 운영 중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인 의견은 현존하는 시스템 중에서는 이런 미성년자를 체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, 사각지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저는 아직까지 제가 관리하는 호텔들을 100% 무인화하지 못하고 있어요. 네, 오늘 어떻게 이 영상 도움 되셨을까요?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숙박닥터 이성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